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수학 강사 조은아입니다. 오늘은 대신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수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객관식이 18문항, 단답형이 총 4문항이 나왔습니다. 단원별로 좀 살펴보면 다항식의 연산이 4문제, 그리고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3문제, 그리고 인수분해가 1문제, 그 다음에 복수가 3문제, 2차 방정식이 3문제, 2차 함수가 8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 2차 함수가 8문제면 지금 다른 단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죠. 중요한 단원이었다는 얘기고, 2차 함수는 뭐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복습을 잘 해놓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 몇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다항식 px에 대한 정보를 주고 xpx를 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NJ 2강 10번 문제랑 거의 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NJ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는 x 빼기 1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이고, 그러면 xpx는 x 빼기 1 qx 더하기 rx가 되고, 이 뒷부분도 x 빼기 1로 묶을 수 있도록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1로 묶어주면 x, qx, 그리고 더하기 r,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 r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상수여야 해서 식 변형을 해주는 게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중간고사 7번 문제인데 2차 다항식 fx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f2의 값을 물어본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NJ 테스트 1회의 19번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2차식이었고 NJ 테스트에서는 3차식이었고 차수만 fx의 차수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19번 풀어봤던 학생들은 또 7번 문제 역시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풀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질 테고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세팅을 해주면 fx제곱 같은 경우는 x제곱 빼기 3의 x제곱 빼기 a가 되겠죠. 나조건을 이제 식으로 다시 쓰게 되면 x제곱 빼기 3 x제곱 빼기 a는 x 빼기 3 x 빼기 a, 그리고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놓고 나머지는 12x 더하기 30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몫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항등식에다가 x는 3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x 빼기 3 때문에 이 모르는 부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하면 9 빼기 3이니까 6 곱하기 9 빼기 a가 되고, 뒤에 나머지 쪽은 36 더하기 30이니까 66이 되겠죠. 9 빼기 a는 11이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종 fx는 x 빼기 3에 x 더하기 2가 돼서 v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마지막에 a 값 구하고 나서 fx 쓸 때 빼기 a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더하기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중간고사 9번 문제인데 알파랑 베타 복소수 값 두 개가 주어지고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NJ 테스트 1회 6번에 보면 알파 베타가 복소수로 주어지고 식의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중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좀 다른 거 말고는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학생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이 문제도 풀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2 더하기 i고 그럼 알파 반은 2 빼기 i가 되겠죠. 베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그리고 베타 반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준 식이 이 상태로 다 알파랑 알파 바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알파 바 빼기 베타 바가 되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바 빼기 베타 바가 돼서 알파 바 빼기 베타 바로 다시 묶이거든요. 알파 빼기 베타.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 같은 경우는 5 더하기 2i가 될 거고 알파 바 빼기 베타 바는 알파 빼기 베타의 켤레니까 5 빼기 2i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5 더하기 4가 돼서 2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단답형 2번 문제였는데 2차 함수가 a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선에 접한다. 이 일정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n제 3강의 45번 문제인데 2차 함수가 주어지고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45번 문제 풀어봤던 학생들은 이 문제 역시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풀이를 좀 살펴보면 일정한 직선에 접한다고 했는데 일정한 직선을 모르기 때문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세팅을 하고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저 직선하고 연립을 해주게 됩니다. a 더하기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는 mx 더하기 n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주면 a제곱 더하기 4a 빼기 mx 빼기 n이 되고 지금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2a 빼기 더하기 2 더하기 mx 그리고 상수항 같은 경우는 a제곱 더하기 4a 빼기 n은 0이 되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갖겠죠. 그래서 d 값을 구해보면 2a 더하기 2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a 빼기 n이 되고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이 판별식의 값이 0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식은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a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4a 제곱 4 m제곱에 8a 4m 4am이 되고 뒤쪽은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4n은 0. 4a 제곱이 사라지고 얘는 마이너스 8a가 돼서 a가 들어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8과 4am 그러니까 4m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a가 없는 부분이 지금 4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n은 0.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어야 a에 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n값하고 n값을 구하면 이제 직선이 완성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마지막은 단답형 4번 문제인데 2차 함수 fx, gx가 그래프로 주어지고 이 fx 빼기 gx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세팅을 해서 hx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파이널의 134번에 보면 2차 함수 fx와 직선 gx가 그래프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fx 빼기 gx를 hx로 새로 세팅을 해서 hx에 대한 이제 질문을 답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134번 풀어봤던 학생들은
단답형 4번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풀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x절편은 a랑 b니까 fx는 x 빼기 a, x 빼기 b라고 세팅을 할 수 있고, gx의 x절편은 b랑 c니까 gx는 x 빼기 b, x 빼기 c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x는 2fx 빼기 gx니까 2fx를 2배를 해주고 빼기 gx를 써주면 이 식이 x 빼기 b로 묶입니다. 그래서 2x 빼기 2a 마이너스 x 더하기 c. 그래서 뒷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2a 더하기 c, 얘가 제 hx가 되겠죠. 그리고 hx가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hx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이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x절편이 식에서 보면 b하고 2a 빼기 c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이 x절편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x 같은 경우는 x절편을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 중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거죠. 절편을 가지고 식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함수를 빼서 새로운 함수로 세팅하는 것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행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복습을 해서 잘 숙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학기 중간고사 수학 문제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쉬운 난이도 문항들이 출제가 됐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은 쉽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시험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조심할 건 계산 실수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확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말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각 단원별로 유형 연습을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은 대표 문항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유형 연습을 충분히 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준비를 연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는 역시 조심해야 되고, 또 시험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분배 연습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백해 문제를 열심히 풀자. 지금 여기는 몇 문제 안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엔제의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엔제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은 좋은 성적 받았을 것 같은데, 기말고사 엔제 교재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기말 대비할 때도 교재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기말 대비가 시작을 해야죠. 선생님들하고 기말도 열심히 준비해서 기말고사는 더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